자, 아달라인이라는 겁니다. 퍼셉트론을 이해하면은 아달라인은 쉽게 이해가 돼요. 앞으로는 더 쉬워요. 그러니까 퍼셉트론에 대한 개념만 이해하면은 뒤에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개념에서 요것만 조금 수정해주고 요것만 바뀌고 요것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퍼셉트론이 모든 인공지능의 가장 스타트가 되는 게 퍼셉트론이에요. 퍼셉트론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서 왜 학습을 하는지, 가중치가 어떤 개념인지, 그 다음에 경계선, 임계치가 왜 이렇게 넘어가서 그런 개념이 됐는지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뒤로 가서는 큰 건 없을 거예요. 아마 이게 기본 개념이 똑같기 때문에. 자, 아달라인입니다. 아달라인은 버나드 위드로우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퍼셉트론에서 좀 수정한 거예요. 그래서 아답티브 리니어 뉴런이라는 개념인데 여기서 왜 리니어라는 개념이 나왔는지를 조금 이따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아까 전에는 활성함수와 임계함수를 같은 걸로 봤죠. 그래서 활성함수를 아까 전에 우리 식으로 치면 마이너스 1로 주면 걔를 그냥 바로 오차에 그냥 바로 반영을 했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보면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값들이 너무 많이 변형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좀 수정한 게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오차를 계산을 할 때 여기서 보면 중간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종 입력 함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임계 함수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그거를 결정을 해주는데 여기서 나온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오차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보면 잘 보시면 다 더한 다음에 값이 나오면 이 값을 가지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결정한 다음에 이 값을 오차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여태까지. 근데 이게 문제가 많다라 그랬지. 아까 전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오차가 아니고 뻥튀기가 됐어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극단값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출력할 때 이게 맞다 틀리는지는 여기서 계산은 해요. 그런데 실제로 오차를 할 때, 즉 가중치 값을 조정할 때는 이 값을 쓰는 게 아니고 원래 나온 이 값을 그냥 갖다 쓰자. 이게 이 얘기입니다. 내용은 쉽죠? 그래서 요 활성화 함수라는 거를 이 값을 갖다 쓰면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값이에요. 자, 지금 얘기한 거를 실제로 수식을 들어서 설명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니까 그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나오는 많은 다양한 함수들이 있는데 그런 함수들이 실제로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봤던 요거고, 요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퍼셉트론 있죠. 요렇게 0과 1을 기준으로 해서 극단적으로 값을 주는 게 요거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쓰려고 하는 건 요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쓰는 게 요겁니다. 딥러닝에서 쓰는 게 요거예요. 요런 값들.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따라서 많은 값들이 이렇게 정확도가 틀려지는 건데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기계학습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개발해 내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론들을 개발해 가면서 이런 함수들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렐루 함수가 가장 유명해요. 렐루 함수가 딥러닝에서 쓰는 가장 유명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뒤로 한번 듣고 오는 건 좋겠죠. 나중에 렐루라는 게 나오면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겁니다. 결합 함수를 그냥 활성 함수에다 같이 넣은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하는 방법을 해볼게요. 또 한 가지 바뀐 게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기존에는 하나하고 수정해주고 하나하고 수정해줬는데 그러지 말고 한 텀을 다 돌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값을 묶어서 쓰는 겁니다. 얘 계산해주고요. 얘 계산해주고 이거를 다 계산을 해요. 총 데이터가 6개니까 6개를 계산을 딱 해요. 이거를 원 에폭이라 그랬습니다. 원 에폭, 그러니까 한 바퀴 돌릴 때까지 가중치 수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동시에 계산을 해서 이 값을 가지고 같이 쓸 겁니다. 자, 되셨죠? 요 방법이 틀립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보면 아까 전에는 이 z값이 나오면 얘를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줬는데요.
얘를 그냥 갖다가 씁니다. 자, 얘를 갖다가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씁니다. 이 값을 그냥 갖다 써요. 이해되셨죠? 이 값을 그냥 갖다 씁니다. 갖다가 써서 어떻게 갖다 쓰느냐? 이렇게 그냥 씁니다. 얘는 여기서 요 값이 나오면 요거 있었어요. 아까 전에는 보면 계산한 다음에 값이 들어와서 이 값이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 0보다 크면 1을 줬었는데 지금은 이 값을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바뀐 게 없어요. 그죠? 더 쉽죠? 그냥 쭉 갖다 쓰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학습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또 나옵니다. 비용 함수라는 게 나옵니다. 비용 함수. 자, 요 개념이 중요한데 왜냐면 이 개념이 우리가 사용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딥러닝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이 비용 함수예요. 자, 이 비용 함수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태까지 아까 오차를 계산할 때는 그냥 실제 값하고 우리가 예측한 값하고 차이 값을 그냥 썼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거리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값을 어떻게 쓰냐면 이 값을 자승해 줍니다. 이렇게. 자, 왜 자승해 주는지 알죠? 왜 자승해 주죠? 우리 편차할 때 배웠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자승을 한다고 배웠죠. 거리니까. 그죠? 오차를 계산할 때 오차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자승을 해줍니다. 그죠? 근데 왜 앞에 2분의 1이냐? 이거는 이제 미분 적분할 때 오는데 미분은 이 값이 앞으로 와요. 미분할 때.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냥 2분의 1을 주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수학적 공식에 따라서 틀린데 이 비용함수라는 게 중요해요. 이제 이 비용함수인데 이 비용함수가 왜 중요하냐면 이 비용함수를 가지고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모든 방법론들이 가중치를 어떻게 업데이트할 것인지에 대한 거에 대한 고민들이에요. 다. 그래서 퍼셉트론, 아달라인, 로지스틱 회계함수, 뒤에 가면은 다양한 함수들이 있는데 이런 함수들이 가중치를 어떻게 업데이트할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비용함수라는 거를 새로 넣어서 이 오차를 줄여준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퍼셉트론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줄여줬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그 값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0. 몇몇 이렇게 해서 실제 값을 갖다가 그냥 쓰기 때문에 이렇게 자승을 줘서 씁니다. 왜? 마이너스를 다 없애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값을 없애주는 거예요. 실제 거리, 오차만큼 계산해주기 위해서 자승을 해주고 그거를 비용함수로 씁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조금 틀려진 거고. 그 다음에 배치 업데이팅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씩 하지 말고 한 바퀴 돌린 다음에 통틀어서 그거에 대한 비용함수를 계산해서 줄여주고 또 한 바퀴 돌리고 또 비용함수 계산해서 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가자는 건데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경사하강법이라고 합니다. 경사하강법의 학습률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걸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렇게 갑니다. 자, 여기 있는 요 값이에요. 요 값인데 이 값하고 실제 예측 값하고 그죠? 실제 값하고 우리가 구한 예측 값하고 요 값의 차이인데요. 요 값인데 이 값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 마이너스를 다 없애주기 위해서 다 자승을 해줍니다. 우리 편차할 때 배웠죠? 표준 편차 분산 계산할 때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표준 편차는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자승을 해주고 루트 씌워주고 이런 개념을 한 것처럼 비용함수는 실제 값하고 예측 값하고 사이에 차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오차라고 부릅니다. 편차라고 안 부르고 오차입니다. 여기서는. 통계학에서는 평균하고의 차이를 편차, 기계학습에서는 실제 값하고 예측 값하고의 차이는 오차,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오차를 우리가 계산해 주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계산해 줘야죠. 플러스도 틀린 거지만 마이너스도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를 다 계산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느냐? 얘를 자승을 해주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자승해주고 얘는 루트로 안 씌워줘도 돼요. 편차를 계산하려는 게 아니고 어차피 모든 값들을 다 이렇게 승을 해준 다음에 이 값을 최소화시키는 값으로 우리가 바꿔주면 되니까 그냥 이 값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얘를 비용함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 값하고 차이 값들을 다 계산을 해줍니다. 다 계산을 해줘요. 다 계산을 해줘서
요렇게 2분의 1 아까 전에 요 공식이 있었죠? 요 공식인데 요 공식은 미분적분을 좀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어쨌든 뭐 그런 값에 따라서 딱 계산해주고 요렇게 딱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값들이 나왔으면 요게 비용이에요. 요거를 뭘로 따지는 거냐면 제로로 바꿔주는 겁니다. 제로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실제 값하고 예측 값들이 다 일치해서 떨어지면 0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죠? 모든 값들이 다 맞으면 여기가 제로 값이 나와요. 코스트 값, 비용 함수가 0인 것을 찾아주는 겁니다. 어떻게 줘요? 지금 3점이니까 이걸 줄여줘야 되죠. 줄여줄 때 늘려줄까요? 이거를 감소해 줄까요? 라는 거를 이제 아까 전에 봤던 우리 그 학습률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조정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를 데이터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모든 데이터 값들을 한 번에 다 돌렸을 때 모든 데이터 값들의 오차 값들을 다 더해줬더니 요만큼 나왔어요. 이 값을 뭘로 바꿔줘요? 목적은 0으로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가중치 값을 조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을 0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줘야 되느냐? 이제 이때부터 수학적인 개념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렵겠지만. 그래서 오차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요거는 아까 전에 계산했던 거를 한번 다시 복습해 준 거예요. 퍼셉트론이고요. 아달라인의 오차 값입니다. 여기 보면 퍼셉트론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막 왔다 갔다 막 급격하게 변하지만 실제로 얘는 조금 값이 조정이 돼서 변하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중치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가중치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이렇게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자, 가중치를 업데이트 해주는데 비용 함수를 최소화한다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부터 미분, 적분을 배울 거예요. 미분은 뭐예요? 적분을 거꾸로 하면 미분이고요. 미분을 거꾸로 하면 적분입니다. 맞아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진짜인데 미분하고 적분의 개념은 약간 틀린 게 미분은 어떤 값에 최소화되는 값들을 찾는 게 미분이고요. 적분은 면적을 찾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통계 시간에 배웠죠. 통계 시간에 정규분포의 확률 면적을 계산할 때 적분을 쓰고요. 적분은 면적을 계산하는 겁니다. 함수의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의 면적을 계산해 주는 게 적분이고요. 미분은 요걸 한번 봐드릴게요. 미분은 이겁니다. 적분은 이 구간 사이에 면적을 계산해 주는 거고 이 함수의 요 구간 사이에 면적을 계산해 주는 게 적분의 개념이고 미분은 요 구간 사이에서 최소된 요 접점에서의 기울기 이게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 얘가 뭐가 돼요? 0인 거예요. 이 접점이 0이에요. 수평이면 0이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 자, x3승의 개념이에요. x3승은 이렇게 움직이죠. 이거 그냥 이해하세요. 수학 공식에 의하면 x면 x가 하나면 직선이고요. x의 자승이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기준해서 이렇게 되든가 이렇게 되든가예요. 즉 뭐냐면 수학 공식에 의하면 함수가 이게 승에 따라서 한 번 꺾이느냐 두 번 꺾이느냐 이렇게 바뀝니다. 이 공식이에요. 됐죠? 그러면 직선이고 x가 3승일 경우에는 이렇게 세 번 꺾이죠. 두 번 꺾이죠. 한 번, 두 번 꺾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의 면적과 여기서의 면적에 여기가 최소값이 돼요. 여기가 최대값이 되고 얘가 최대값이고요. 얘가 최소값이죠.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얘가 최소값이고요. 볼록할 때는 얘가 최대값이죠. 그죠? 여기보다 얘가 제일 높잖아요, 값이.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미분은 어떻게 되냐면 가장 간단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미분은 이 값들을 막 계산해주는 리미티드, 극한 이런 거를 이제 배우셔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공식이 있어요. 미분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분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얘를 최소화되는 값을 하려면 얘를 하나를 제거해 줍니다. 어떻게 주냐면 얘가 하나 일로 봅니다. 그래서 3의 x 자승이 돼요. 이 값이 0일 때가 최대값, 최소값입니다. 되게 쉽죠? 그죠? 이게 공식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 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적분 공식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내려가요. 이렇게 되죠. 3분의 1이죠. 참 3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3인데 이렇게 되고 이 공식에 의해서 나타나게 됐기 때문에 얘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하나씩 없어져요. 2의 x에 xx가 하나 없어집니다. 이게 미분 공식이에요. 그래서 2의 x-2가 0인 지점이 어떻게 돼요? 최소값, 최대값을 만들어주는 요 개념이 바로 미분의 개념입니다. 결국 뭐냐면 미분은 최대값을 찾느냐, 최소값을 찾아내는 건데 우리는 여기서는 뭐예요? 최소값을 찾아내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자승을 나타내줬죠? 이게 수학적 개념이에요. 그냥 이해만 하세요. 수학에서 비용함수를 최소화시킨다는 거기 때문에 얘를 미분하면 됩니다. 그럼 얘를 없애줘요. 없애주고 얘가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얘랑 없애주죠. 그래서 1이 남아요. 2분의 2니까. 그래서 2분의 1을 그냥 해준 거예요. 다른 의미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해준 겁니다. 미분 공식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져요. 그냥. 얘가 이렇게 그냥 나온 겁니다. 이해만 하세요. 미분을 이해하려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미분 공부를. 근데 어쨌든 뭐냐면 이런 공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비용함수를 미분하는 개념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수학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미분해주고 그 다음에 x에 따라서 미분해준다 뭐 이런 건데 이게 편미분 또 이렇게 들어갑니다. 넘어갈게요. 여러분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서 어쨌든 결국은 이런 공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공식에 의해서 델타 값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 적분 이런 공식이 수학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구하는 이 비용함수가 뭐냐면 오차예요. 오차. 실제 값하고 우리가 구한 모형에서 구한 예측 값의 차이를 오차라고 하고 오차가 비용함수로 계산을 했는데 이 오차를 우리는 0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다 맞춰야 되니까. 그랬을 때는 이 비용함수를 미분이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쓰면 이렇게 가중치의 조절값이 나옵니다. 수학 공식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요 값들이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기본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비용함수. 비용함수라는 게 뭐냐? 오차를 최소화시켜주는 건데 왜 쓰느냐? 가중치 업데이트 하려고 쓰는 거예요.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왜 쓰는 건지가 중요합니다. 비용함수는 가중치를 업데이트 해줄 때 이 비용함수를 제로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비용함수가 제로로 떨어지는 값을 만들어줘야 되다 보니 수학적인 개념에 의해서 이렇게 자승도 쓰고 이렇게 미분해서 이렇게 델타 값 찾아주고 이 값을 결국은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업데이트 해주는 거고 얘를 뭐라고 불러요? 러닝, 학습.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개념이 많이 업그레이드 됐죠. 간단하게 퍼셉트로는 간단했죠. 곱셈 덧셈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미분이 나오죠. 이 개념이 조금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이 비용함수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이 비용함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수학 공식보다는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왜 미분함수에서 비용함수가 들어가느냐? 가중치를 업데이트 해주는 거고 비용함수라는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비용함수가 뭐예요? 오차. 실제 값하고 우리가 예측한 값하고를 오차를 우리가 비용함수라고 그냥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오차를 제로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서 가중치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는 방법을 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요 값들을 또 계산해서 또 코스트 값들 이렇게 해주고 또 앞에 우리 학습률 또 곱해줘야 되죠. 그냥 다 쓰면 안 되니까 곱해주고 하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렇게 요 값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돼요. 구조는 똑같아요. 계속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근데 가중치 업데이트를 어떤 방법을 쓰느냐 또는 어떤 함수를 쓰느냐 다양한 함수들 중에서 뭐
우리가 잠깐 스쳐가긴 했지만 렐루 함수냐, 아달라인 함수냐, 아니면은 선형 함수냐, 뭐 이런 로지스틱 회귀 함수냐. 조금 있다가 우리 로지스틱 회귀 함수를 쓸 텐데 어떤 함수를 썼을 때 결국은 뭐냐면 어떤 함수를 썼을 때 정확도가 극대화되지? 즉 오차 함수의 비용이 비용 함수가 가장 최소화되지? 이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찾아내요?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 무작정 찾아내는 겁니다. 계속 돌려요. 계속 돌려서 계속 그 값이 최소화되는 값을 무작정 찾아내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경사하강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경사하강법을 부르는데 경사하강법이라는 개념을 조금 이따가 또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퍼셉트론에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방법, 아달라인에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방법. 요거는 비교해 주는 거니까 우리가 다 했던 거예요. 비교해 보면 눈으로 확실하게 보이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방법론들 비교해 주는 걸 올려놨으니까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경사하강법이라는 겁니다. 경사하강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미분을 이용해서 기울기가 최소인 지점을 찾는 거예요. 찾는데 아까 전에 아니 그냥 미분이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되지 왜 계속 이런 걸 써요? 라고 할 텐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면 좋은데 이렇게 아까 전에 볼록 한다 그랬죠? 그래서 최소 지점인 요 지점, 0인 지점을 계속 조금씩 찾아 내려가는데 요게 아까 전에 우리 학습률이 이게 0에서 조금씩 바뀌면 조금 내려와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로일 때까지 계속 내려가서 찾는 거예요. 근데 학습률이 크면 일로 갔다 막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걸 쓸 거냐, 이걸 쓸 거냐는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한 번에 안 하느냐면 미분을 이용해서 할 수 없는 게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건 간단하게 우리가 모형을 만든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최소값이 이렇게 걸리고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비용 함수가. 그래서 딱히 이렇게 딱 떨어질 수 없는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이런 값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용 함수가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조정해 가면서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이제 백 프로포게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역전파 알고리즘 이런 거 쓸 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한 번에 우리가 못 찾아내요. 그래서 조금씩 수정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경사하강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비용 함수를 그냥 확 없애주는 게 아니고 조금씩 이 학습률에 따라서 학습률을 조정해 가면서 미세하게 조정할 것이냐인데 어느 정도의 수준을 조정할 것인지는 그건 정해야 돼요, 내가. 그걸 어떻게 정할지는 이제 정해서 해야 돼요. 학습률을 뭐 0.2, 0.3 이렇게 줄 것이냐 아니면 뭐 0.5 이상 크게 줄 것이냐 뭐 이런 거는 내가 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를 다양하게 조정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경사하강법이라는 말을 무지 많이 들으실 겁니다. 인공지능 하다 보면 뭐 경사하강법, 비용함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비용함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사하강법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최소제곱법에 우리가 봤던 요 제곱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이런 거랑 유사하죠? 뭐 그런 거라 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는. 자, 우리 로지스틱 회계 분석까지 하는 김에 같이 하고 우리가 뭐 끝낼게요. 오늘 더 깊게 했다가는 여러분 머리 터질 거니까. 자, 로지스틱 회계 분석은 클래스 소속 함수 우리 로지스틱 회계 분석 배웠죠? 통계학에서. 그때 썼던 게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게 있는데 요겁니다. 아까 전에 봤던 선형 함수. 자, 중요한데 아까 전에 우리가 아달라인은 뭐냐면 최종 입력 함수 요 값을 그냥 쓰는데 얘는 임계함수 0과 1을 구분할 때 쓰는 게 아니고요. 오차 조정할 때만 쓰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가지고는 요 에러 값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냥 모르면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여기서 들어가느냐 여기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값이 계산하는 게. 우리가 퍼셉트론은 여기서 들어가죠. 임계함수 나온 결과값을 가지고 오차를 수정하는 개념이고, 우리가 아달라인은 여기가 아니고 이 값을 이용해서 여기서 오차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여기서 나온 거를 가지고 계속 바꿔서 임계함수를 이용해서, 결국은 임계함수는 똑같이 이용합니다. 0과 1을 예측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바꿔주면서 오차함수가 0으로 떨어지면 0과 1을 거의 100% 맞추게 되는 거겠죠. 뭐 그런 개념을 이용해서 쓰는 건데, 자, 여기서 이 선형함수를 쓰는 거를 썼더니 정확도도 올라가고 다양하게 우리가 잘 맞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설명을 안 했지만은 XOR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잘 해결됐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히스토리나 이런 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공부를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퍼셉트론은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다 설명을 안 드렸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한계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아달라인을 써서 비용함수 이런 걸 썼더니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이걸 이용을 해서 막 활용이 많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왔던 이 선형함수를 가지고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있었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훨씬 더 이런 모형을 쓰는 게 정확도나 여러 가지 값에서 더 성능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만 바뀌었냐면 요거예요. 선형 활성화 함수를 쓰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돼 있죠. 요 값을 여기서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봤던 요거 있었죠. 보시죠. 그죠? 요게 이제 뭐요?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훨씬 더 0과 1을 더 잘 맞출 수 있더라. 분류 모델에서는. 우리는 지금 분류 모델이죠. 0과 1 또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분류하는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선형화 이 모델을 써서 우리가 학습하는 것보다 실제로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를 쓰는 게 정확도나 이런 게 훨씬 더 높더라라는 게 이제 분석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얘를 가지고 돌려보고 얘를 갖고 돌려보고 해서 정확도가 뭐가 더 높게 나오느냐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다가 요즘은 이제 또 다른 모형을 쓰죠. 그 딥러닝에서는 아까 전에 봤던 렐루 함수라든가 이런 게 더 정확도가 더 높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쓰게 되고 이제 계속 이런 함수들을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만들면서. 요것만 바뀝니다. 다른 건 똑같아요. 요거예요. 나머지 개념은 다 똑같아요. 비용함수 계산하는 거랑 이런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달라인은 이렇게 해서 오차 범위를 이렇게 해주는데 실제로 이 값이 무한대에서 무한대 값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아까 전에 값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갖잖아요. 아니면 1과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을 갖죠. 무슨 말이냐면 y의 값. y는 0 아니면 1입니다. 아니면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값을 계산할 때 이게 100이 나올 수도 있고 1000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빼면 값이 99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에라 값이. 이거보다 우리가 이렇게 좀 조정해 주면 되면 이 시그모이드 함수는 무조건 0과 1 또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0과 1 사이의 값으로 다 조정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오차가 훨씬 더 줄어들죠. 자,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요거는 아까 전에 봤던 그 모형이고요. 그래서 요 값입니다. 우리가 예측하는 값을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조정해 주기 위해서 요 함수를 쓰는 거예요. 아까 전에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예요. 그러다 보면 비용 함수를 계산하고 오차 함수를 계산하는데 조금 이제 그 값이 뻥튀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해주면 0과 1 사이 값으로 무조건 다 변환됩니다. 한 번 더 변환시켜서 쓰자라는 게 요 모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퍼셉트론에서 문제가 있어서 아달라인이 나오고요. 아달라인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는 로지스 회귀 함수 이렇게 바뀌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넘어오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실게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Z값 나오고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아까 전에 봤던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1, 0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쓰게 되는 겁니다. 자, 되셨죠? 이게 1, 0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인데 이게 좀 잘못 계산된 것 같아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1입니다. 여기 에러가 났네요. 여기서. 이게 y 값은 진짜 값입니다. 얘는 1, 마이너스 1 값을 갖고 여기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고 얘는 1, 마이너스 1인데 얘가 제가 잘못했네요. 0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에요. 아까 전에 마이너스 1로 우리가 줬었죠?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에러가 났네요. 제가. 마이너스 1로 계산해야 됩니다. 요게.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코스트 비용 함수 쓰고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게 없어요. 아달라인하고 똑같고 여기서 요 아웃풋 결과값만 0에서 1 사이 값으로 조정해 준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퍼셉트론에서 활성함수의 차이입니다. 퍼셉트론은 우리가 하는 임계 함수를 그냥 활성함수로 써요. 그래서 마이너스 1, 1 이렇게 이 값을 가지고 오차 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값이 많이 바뀌고요. 아달라인은 요 값을 쓰는데 이 값은 뭐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값을 갖기 때문에 훨씬 더 이거보다는 좋지만 값이 오차가 편차가 심하게 바뀔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로지스틱으로 바꿔서 요 값을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바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값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옮겨지는데 문제는 요거는 그냥 알고만 계세요. 비용 함수를 이렇게 못 씁니다. 자, 우리에서 그 비용 함수 시그모이드 함수는 0.5에서 값이 바뀌는 모형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모형을 이용해서 결합 함수로 그러니까 비용 함수가 이루어져요.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비용 함수를 로그 값을 취하는 요 비용 함수를 써서 요거를 하나로 결합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해서 쓰는 요 방법을 써서 계산을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복잡하죠? 복잡한 모형을 이렇게 취해서 요 값을 가지고 이렇게 값을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용 함수가 나오면 이 비용 함수를 이용해서 똑같이 이렇게 바꿔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중치 업데이트는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을 가지고 나오고 요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똑같죠? 다만 계산할 때 오차를 계산하는 비용 오차를 계산할 때 요 값하고 요 값하고 쓸 때 요 값을 계산하는 거에 요게 아달라인은 그냥 값을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요거를 우리가 로짓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해서 바꿔서 쓴다. 그 값의 차이만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퍼셉트론, 아달라인, 로지스틱에 대한 차이를 이게 최종적으로 비교해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요 아웃풋, 오차, 가중치 변화를 어떻게 주느냐에 대한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요 차이만. 되셨죠? 그래서 요 값의 변화를 어떻게 쓰는지 요것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퍼셉트론은 아웃풋을 집어넣으면 함수에 의해서 최종 결과값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게 퍼셉트론이고요. 아달라인은 아웃풋 값을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로지스틱은 아웃풋 값을 0과 1 사이의 값으로 조정해 주는 거예요. 얘는 극단치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아웃풋 값을 갖게끔 만들어 주고요. 퍼셉트론은 아달라인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값의 값을 다 갖습니다. 얘는 0과 1로 아웃풋 값을 조정해 주는 이런 모형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세 가지 모형의 차이점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와서는 요거는 안 씁니다. 두 개는. 실제로는 우리 요거 쓰는 거예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뒤에 우리가 인공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거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있는 요 시그모이드 함수를 주로 많이 쓰고요. 아니면 우리가 렐루 함수나 이런 거를 많이 씁니다. 퍼셉트론이나 아달라인은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변환돼 왔다는 히스토리와 또는 인공신경망의 개념을 설명할 때는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안 쓰는 모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변화와 히스토리와 역사와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해야지만 인공신경망의 이런 방법론들이 어떻게 발전을 하고 어떤 특징을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요. 결과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목적은 뭐였죠? 학습한다. 모든 신경망의 목적은 학습한다. 즉 우리가 원하는 실제 값하고 예측 값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계속 학습해서 정확도를 높여주는, 우리 여태까지 기계학습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시전 트리도 결국은 뭐예요? 디시전 트리 또는 앙상블 학습에서도 배운 게 뭐냐면 0과 1을 정확도를 가장 높여 맞춰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큐러시라든가 ROC 커브, 그래서 ROC 값 이런 걸 통해서 정확도를 높여주는 거죠. 그 정확도는 뭐예요? 실제 값하고 예측 값, 0인 거를 0으로 제대로 맞춰주고 1이면 1을 제대로 맞춰주는 이 값이 1에 가깝게 계속 모델을 바꿔주고 수정해주는 거죠. 근데 디시전 트리에서는 디시전 트리의 룰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엔트로피라든가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거기 그 방법론에 맞게끔 그렇게 학습을 하고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디시전 트리, 그죠? 그 방법론의 그 특징이라면, 인공지능은 지금 보신 것처럼 뉴런, 어떤 뉴런이라는 개체가 있는데 이 뉴런이라는 개체의 가중치를 조정을 해서 아웃풋 값을 얼마만큼 잘 실제 값하고 맞출 수 있도록 계속 학습을 시켜주느냐. 그 학습은 결국은 뭐냐면 가중치를 계속 조정해주면서 결국 인풋 값은 변하지가 않아요. 알죠? 인풋 값은 안 변합니다. 인풋 값은 안 변하니까 결국 뭐를 바꿔줘야지만 예측력이 높아져요? 가중치를 조정을 해줘야지만 결국은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 모델을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인공신경망은 결국은 이 가중치를 학습을 시켜준다. 계속 수정해주는 학습의 방법을 이용해서 해준다라는 건데, 다양한 방법들이 지금 7, 80년 동안에 이렇게 개발되어 온 거예요. 50년대부터 만들어져서 왔죠. 그죠? 50년도에 퍼셉트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아달라인 만들어지고, 로지스 회귀 분석, 그 다음에 인공신경망,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SVM,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발전해 가면서 오늘날의 딥러닝까지 확장돼서 온 거예요. 그런 히스토리 역사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